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관광사업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며칠 전에 세계지질공원과 네. 관련해서 유네스코 파리본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재 그 현장에서 세계적으로 세계 지질공원의 그 활성화 추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지난 4월에 이제 유네스코 우리가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 됐을 때도 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 40일 정도 주로 유네스코 본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이게 이태리까지 해서 한 2달 정도 유럽에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좀 더 여러 상황들을 좀 많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께서 파리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개선문에서 쌍길에서 그 거리까지 우리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한국인의 좀 자부심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유네스코 아졸레 사무총장을 이제 만나서 사무총장으로부터 이제 남북한 문제를 좀 잘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그 이후에 급격히 유네스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거기서 쭉 듣고 하기로는 현재 지금 북한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백두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나름대로 금강산과 그다음에 통천엔 주상절리대하고 원산 쪽으로 해서 좀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건 결국은 서로의 남북 문제라고 하고 유네스코는 어떤지 도와줄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 상황들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도 있지만 과학이라든가 문화를 또 가지고 가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엔은 정치적 기구지만 이쪽에 유네스코는 말 그대로 어떻게 인류가 갖고 있는 인류에게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보존하고 해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전 숙제인데 그 중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기후변화 같은 게 지금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다음 기회에 그런 이야기 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질공원 활성화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한 군데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우루과이 같은 중미에서도 관심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면 아시아를 다 들여다보면 중국이 워낙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사실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나 태국, 베트남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왜 우리가 유네스코의 로고를 따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유네스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자명하죠. 지난 7월에 선포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비전 가운데 이 문화적 보존을 위한 무등산권 국제 플랫폼 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좀 바람직하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예산에서 450억이 이제 정부 예산 됐고 마지막 12월까지 국회 이제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숙제가 남아 있죠. 이건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가 되면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물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 이 안에 무슨 기능할 것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난번에 광주 시장님과 전날 도지사께 만나셔가지고 상생 1호를 해가지고 통합본부를 둔다는 걸 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4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런 그 국제 플랫폼 센터에서 그냥 일반 그 건물이 아닌 이런 거에서 이제는 아시아의 최고의 대표 교육 연구 기관을 우리가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지질 관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결국은 지역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큰 4개 화두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서 그래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무등의 정신, 광주 정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좀 도와준 일을 해보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 중 하나가 몽골이라든가 미얀마 정부에서 지금 그 유네스코가 없거든요. 네. 그 지질공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6월에 몽골 가서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 8월에 미얀마에 가서 또 유네스코 팀들과 합류해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아직은 뭐 그 나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사실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무등산권 세계질공원은 다른 나라의 질공과 달리 우리는 뭔가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 화순이 대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끄집어내서 세계인들이 오게 만드는데 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렇죠. 사실 광주 전남 하면은 다른 나라 생각해 보시고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이겐데 라고 탁 떠오르는 게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광주에 뭐 여러 가지 인물, 설화, 역사, 전통, 문화, 뭐 5.18 뭐 다 있는데 비엔날레까지. 네. 저는 무등산이라는 이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전체 엮는 뭔가 시너지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는데 우리가 파리가 있으면 파리에서 딱 보면 문에 벌써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는 이런 정도 관광 요소가 많고 박물관이 많고 뭐냐 시너지가 아주 높잖아요. 매일매일 에펠탑 밑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론 100년 이상의 어떤 200년 역사가 있는 겁니다만은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낼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숙제인데 아무튼 일자리나 지역의 활성화 문제는 또 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네,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이제 목표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이야기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 활동을 비롯한 이제 일자리 창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하면 요즘 올레길 가잖아요. 그럼 올레길 가다 보면 뭐 혼자 걷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그 가이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인솔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올레길이 보면은 구간도 많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그냥 어떤 뭐 좀 약간 쓰러져 가는 집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하고 해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펜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마을 단위 군락지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농장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그저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지오라는 공동 브랜드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이걸 통합 관리 운영해 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격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홍보 같이 해주고 여러분 지금 그 유네스코의 세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무등산이라는 유네스코가 지금 이미 한 장으로 광고가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서 이제 우리 공동 브랜드 만들어 자격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면은 지오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오샵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공동 브랜드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이걸 보면 지오 푸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지오 기프트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펜션 같은 경우는 지오 하우스.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사실 그 지역에 나는 황토 같은 경우를 방에다 입혀가지고 하다 보면 산소가 풍부해지는 것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지는 하우스. 그 다음에 어떤 마을 단위에서는 현재 지금 광주에서는 청풍 지오 빌리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는 막걸리 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축제도 운영하고 막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화시키는 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장 같은 경우 지오 팜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여러분 요즘 6차 산업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농장이 땅이 있으면 그 채소를 키우는 거 1차 생산부터 그 다음에 식당도 운영하고 거기서 카페도 운영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않은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다. 그럼 가이드는 지금 우리가 지질 전문 뭐 헤드사들 우리가 교육시키고 지금 뭐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대부분 온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단은 퇴임막 큰 사람, 이
100세 건강 시대에 60세부터 40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력도 계속 끄집어내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뭔가 좀 창조적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제일 필요하죠.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이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관광사업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